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년의 욕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MC 김혜수입니다. 우리 채널은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곳이죠. 부부관계, 성건강, 일상 속 작은 행복까지 솔직하고 따뜻하게 이야기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특히 많은 남성 시니어분들이 마음속 깊이 고민하시면서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주제를 다뤄볼까 해요. 바로 발기부전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혀에 살짝 올려놓기만 해도 녹는 약이 나왔대. 효과 진짜 좋다더라. 그래도 역시 원조 비아그라가 제일 확실하지 않아? 하루 종일 심지어 이틀 가까이 효과가 지속된다는 약이 있다던데 그거 먹으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이 카페, 동창 모임, 심지어 가족 식탁에서도 슬쩍슬쩍 오가죠.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정말 나한테 딱 맞는 걸까? 더 좋은 약, 더 센 약이 있으면 바꿔보고 싶은데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네. 오늘은 이런 고민을 정확히 풀어드리려고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이자 남성 성건강 및 발기부전 분야에서 30년 넘게 임상 경험을 쌓아오신 이국종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수 씨 그리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국종입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30년 넘는 기간 동안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 남성 호르몬 문제 등 남성 성건강 분야를 집중적으로 진료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60대 이상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이 나이대에서 가장 큰 고민이 바로 발기부전이라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발기부전은 단순히 남자다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부부관계, 심리적 안정감과 직결되는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오늘 노년의 욕구 채널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도 기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발기부전제 중에서 가장 센 약은 무엇인가? 그리고 60대, 70대, 80대 남성분들에게는 어떤 약이 가장 적합할까? 이 질문은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71세 최 선생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에서 시작됐어요. 최 선생님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71세 남성입니다. 몇 년째 발기부전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데요. 요즘 주변에서 새로운 약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혀에 올려놓고 녹여 먹는 약도 있고 하루 종일, 심지어 이틀 가까이 효과가 지속된다는 약도 있다고 들었어요. 도대체 지금 나와 있는 발기부전제 중에서 가장 센 약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한 약이 필요한 건 아닌지도 걱정이고요.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사연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주변 어르신들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걸 자주 들어요. 교수님, 최 선생님의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 선생님, 정말 좋은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이 질문은 사실 60대 후반부터 80대 초반까지 거의 모든 남성분들이 한 번쯤은 마음속으로 품어보는 질문입니다. 발기부전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냥 두어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남성의학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현재 의학적으로는 약물과 생활습관 조절만으로도 대부분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가장 센 약과 가장 좋은 약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70대 이상이 되시면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대부분 함께 있기 때문에 약물 선택 시 강도보다 안전성과 부작용 위험도를 훨씬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이 팟캐스트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이게 현재 주요 발기부전제 4가지를 객관적인 발기력 강도 순서로 비교하고 60, 80대 분들에게 실제로 가장 많이 추천되고 가장 안전하게 사용되는 선택지는 무엇인지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행동들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혹시 발기부전이 왜 나이 들수록 더 흔해지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이해를 먼저 하면 나중에 약물 비교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발기는 혈관신경 호르몬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한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페니스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신경 전달이 둔해지며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서서히 감소합니다. 거기에 스트레스, 흡연, 과음, 운동 부족, 비만까지 더해지면 발기부전 발생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죠. 한국 남성의 경우 60대 이상에서는 약 60% 정도가 경증부터 중증까지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건 병이지 노화의 필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듣다가 나도 비슷한 고민인데 하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사연 남겨주세요. 우리 채널에서는 무료 상담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 교수님,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 현재 가장 센 발기부전제는 과연 뭘까부터 시작해 볼게요.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강도 순서는 순수한 발기력 강화 효과만 놓고 본 순위일 뿐입니다. 실제로 70대 이상 분들에게는 이 순위와 가장 추천하는 약 순위가 꽤 다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교수님, 방금 최 선생님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잘 전달해 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교수님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도 될까요? 교수님의 경험이 워낙 풍부하시다 보니 더 깊이 신뢰하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하, 감사합니다. 김혜수 씨. 부끄럽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죠.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남성 성건강 분야를 전문적으로 진로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국내 주요 대학병원에서 발기부전 클리닉을 운영하며 수천 명의 60대 이상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했어요. 특히 고령 남성의 발기부전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심혈관 건강, 당뇨 합병증, 전립선 문제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전신 건강을 함께 보는 접근을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한국비뇨의학회와 대한남성과학회 활동도 꾸준히 하면서 시니어분들의 성건강 교육 세미나도 여러 차례 진행했어요. 오늘은 제 30년 넘는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든든한 전문가시네요. 교수님처럼 오랜 기간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보신 분이시라니 청취자 여러분도 안심하실 것 같아요. 최 선생님의 질문처럼 많은 분들이 가장 센 약이 뭔지부터 알고 싶어 하시는데 교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비교해 주실 계획이신가요? 네, 좋은 지적이에요. 먼저 가장 센 약이라는 개념 자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센이란 순수한 발기력 강화 효과, 즉 국제 발기 기능 지수, 점수 상승폭과 임상 연구에서 보고된 강도 지속 시간, 성공률 등을 종합해서 평가한 겁니다. 이건 여러 국제 논문과 한국 내다기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순위예요. 하지만 제가 꼭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순위는 70대 이상 고령층에게는 가장 좋은 약 순위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부작용 위험, 약물 상호작용, 기존 질환과의 충돌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교수님께서 강한 약, 꿔 좋은 약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군요. 청취자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에요. 교수님 오늘 팟캐스트에서 어떤 순서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미리 힌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할게요. 먼저 순수 발기력 강도 순서로 4가지 주요 약물을 비교해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60, 80대 분들에게 실제 임상 현장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고 안전성과 만족도가 높은 추천 순위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을 때 어떤 약을 피해야 하는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그리고 약물 없이도 도움되는
영양제와 생활습관, 팁까지 자세히 드릴게요. 김혜수 씨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끝까지 들으시면 내 상황에는 이게 제일 맞겠구나 하고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특히 60대 후반 이상이시거나 가족 중에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교수님, 그럼 이제 슬슬 첫 번째 순위, 가장 강한 발기부전제는 과연 무엇일까로 넘어가 볼까요? 청취자분들, 마음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순위는 강도만 놓고 본 것이니 나중에 추천 순위와 비교하면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방금 강도 순위와 추천 순위가 다르다고 여러 번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제 청취자 여러분도 궁금증이 폭발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국제발기 기능 평가 지수와 여러 임상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순수한 발기력 강도만 놓고 본 순위부터 알려주세요. 교수님, 첫 번째로 가장 강한 약은 어떤 건가요? 네, 좋습니다. 순수 발기력 강도 순위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가장 강한 약은 엠빅스입니다. 성분명은 미로데나필인데요. 국제적인 여러 연구에서 IIF 점수 상승폭과 강직도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용량은 50mg가 100mg 있고 필름형여에 올려놓고 녹이는 형태가 일반 정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효과 발현은 복용 후 약 30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6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가격은 50mg 기준으로 한 알에 1만 원 정도예요. 이 약의 장점은요, 정말 빠르고 강한 발기력을 제공한다는 점이지만 70대 이상 분들에게는 부작용이 조금 더 두드러질 수 있어서 신중하게 처방합니다. 와, 엠빅스가 1위라니 놀랍네요. 필름형이라 물 없이 먹기 편하다는 점도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약인가요? 두 번째는 자이데나입니다. 성분명은 유데나필인데요. 50mg, 75mg, 100mg, 200mg까지 용량 선택지가 넓어요. 특히 한국에서 개발된 약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질에 잘 맞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가격은 100mg 기준으로 한 알에 0.3원 정도로 가장 저렴한 편이에요. 효과는 복용 후 1시간 정도부터 나타나고 12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지속되는 게 큰 장점입니다. 식사와 관계없이 먹을 수 있어서 편리하죠. 자이데나가 가격도 착하고 지속시간도 길다니 인기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시알리스와 그 제네릭인 구구정입니다. 성분명은 타다라필로 용량은 5mg, 10mg, 20mg 있어요. 오리지널 시알리스는 10mg 한 알에 15영원 정도고 구구정은 3050원 정도로 훨씬 저렴합니다. 이 약의 가장 큰 특징은 효과 지속 시간이 36시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 약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금요일 저녁에 먹으면 토요일, 일요일 내내 자연스럽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사와도 거의 무관하게 복용 가능합니다. 36시간이라니 정말 여유롭네요. 부부관계를 계획하기도 편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떤 약인가요? 네 번째는 비아그라와 그 제네릭인 팔정입니다. 성분명은 실데나필로 가장 오래된 약이지만 그만큼 가장 많이 검증된 약물이에요. 용량은 25mg, 50mg, 100mg이 있고 오리지널 비아그라는 50mg 한 알에 1만 원 정도, 팔정은 3050원입니다. 효과는 복용 후 30분, 1시간 사이에 나타나고 4-6시간 지속됩니다. 단점이라면 반드시 공복에 먹어야 하고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는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교수님, 이렇게 네 가지 약을 강도 순위로 정리해 주시니 정말 명확해졌어요. 1위 엠빅스, 2위 자이데나, 3위 시알리스, 구구정, 4위 비아그라, 8정,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교수님, 이 순위를 들어보니, 그럼 엠빅스를 먹어야겠네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김혜수 씨가 잘 짚어주셨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순수 강도 순위일 뿐입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70대, 80대 분들에게는 강한 약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혈관 확장 효과가 너무 강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기존 약물과 상호작용해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가장 센 약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강도 순위를 들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교수님께서 이제부터 70대 이상에게 진짜 추천하는 약을 알려주실 거예요. 기대하시면서 계속 들어주세요. 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전성과 실제 임상 만족도를 기준으로 한 추천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방금 4가지 약을 강도 순위로 정리해 주시니 청취자 여러분 머릿속이 정리되셨을 것 같아요. 1위 엠빅스, 2위 자이데나, 3위 시알리스, 구구정, 4위 비아그라, 8정. 이렇게 들어보니 그럼 가장 센 엠빅스를 먹어야겠다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교수님,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으신 거죠? 강한 게 꼭 좋은 건 아니다라는 그 말씀 이제 자세히 풀어주실까요? 네, 김혜수 씨가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크게 외치고 싶습니다. 가장 센 약이 가장 좋은 약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60대 후반부터 70대, 80대 분들에게는 절대로요. 제가 30년 넘게 비뇨의학과에서 수많은 고령 남성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본 패턴이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 가장 센 거 주세요. 나이 들수록 강한 게 필요하지 않나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강한 약을 드시면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시거나 심지어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와,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 건가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 부분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요. 좋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70대 이상 분들은 대부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협심증, 심근경색 병력 같은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발기부전제는 모두 PDE5 억제제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죠. 이게 너무 강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질산염 니트라트 계열 약 협심증 치료제를 드시는 경우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혈압이 0으로 떨어져서 쇼크가 올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응급실에서 본 환자분 중에 가장 센 약 먹고 싶어서 몰래 드셨다고 하시다가 실려 오신 분이 있었어요. 가슴 통증, 호흡곤란, 의식 저하 정말 위험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네요. 그럼 당뇨나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한 약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정확히 그겁니다. 강도 순위 1위인 엠빅스는 효과는 최고지만 부작용 두통, 안면 홍조, 소화불량, 시야 이상 등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70대 이상에서는 혈관이 예민해서 이런 반응이 더 크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건 강도가 1위가 아닌 안전성과 지속성, 부작용이 적은 약들이에요. 35년 경력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가장 센 약을 고집하시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반대로 안전한 약으로 시작해서 점차 조절하시면 대부분 만족하십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강함보다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절실히 느껴져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강도 순위를 봤지만 이제부터는 70대 이상에게 진짜 추천하는 약으로 넘어가요. 교수님, 이 부분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맞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60, 80대 분들에게 실제로 가장 많이 처방되고 만족도가 높으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추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강도 순위와 완전히 다른 순위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현실적인 추천이기 때문입니다. 기대돼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강도 순위는 참고로만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나오는 추천을 중심으로 들어주세요. 교수님, 첫 번째 추천은 어떤 약인가요? 네. 첫 번째로 가장 추천하는 건 바로 구구정 타다라필 옴지 매일 복용법입니다. 이게 70대 이상 분들에게 왜 최고의 선택인지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계속 들어주세요. 교수님, 이제야 알겠어요. 가장 센 약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나에게 맞는 약이 진짜 정답이라는 거. 이 한마디가 오늘 팟캐스트의 핵심이네요. 자, 이제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60대 후반, 70대, 80대 분들에게 실제로 가장 많이 처방하시고 만족도가 가장 높은 약은 어떤 순서인가요? 교수님의 30년 임상 경험으로 정리한 현실적인 추천 순위를 알려주세요. 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70대 이상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처방하고 실제로 선생님 이거 바꾼 후로 삶이 달라졌어요 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듣는 순서예요. 1위 추천 구구정 타다, 오음지 매일 저용량 복용법. 이게 단연 1등입니다. 매일 저녁 식후에 오음지 하나씩 드시는 거예요. 장점 4가지가 압도적이에요. 첫째, 혈관 건강 자체를 개선해 줍니다. 타다라필은 하루 종일 미세하게 혈관을 열어주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발기력이 돌아와요. 둘째, 관계 때마다 약 먹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오늘 먹었나 걱정 없이 부부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부작용이 가장 적습니다. 이심지 한번 먹는 것보다 훨씬 순해요. 넷째, 가격이 한 달에 9만 원 내외로 부담이 적습니다. 실제 사례, 서울 강서구 73세 김 선생님은 옴지 매일 복용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결혼한 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먼저 안기더라고 울먹하시며 감사 인사하셨어요. 와, 73세에 그런 변화라니. 정말 감동적이네요. 저도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2위 추천, 자이데나 백임지, 필요시 복용 가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납니다. 한 알에 이 0301 효과는 12-24시간 지속, 식사 영향 거의 없고 부작용도 적은 편이에요. 처음 시도하신 분들, 예산이 걱정되는 분들께 가장 많이 권해요. 실제 사례에 서울 강동구 70세 박 선생님은 자이데나 먹고 자신감이 생겨서 아내와 여행도 다시 다니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3위 추천, 팔정 실대나 50mg 필요시 복용, 가장 검증된 약입니다. 25년 넘게 전 세계에서 사용됐죠. 50mg로 시작하면 대부분 효과를 보시고 부작용도 관리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공복에 드셔야 해요.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이 시간 후에 복용하시면 최고의 효과를 봅니다. 실제 사례, 대구 중구 68세 최 선생님은 이 약을 12년째 드시면서 아직도 신혼 같아요 라고 웃으시며 오십니다. 교수님, 3가지를 딱 정리해 주시니 너무 명확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0대 이상이라면 구구정 옴지 매일 복용이 단연 1등. 예산 걱정되시면 자이데나 백엠지 가장 익숙하고 검증된 걸 원하시면 팔정 옴지 맨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엠빅스는 효과는 제일 세지만 70대 이상에서는 부작용 때문에 거의 권하지 않아요. 60대 초반 건강한 분들께 가끔 처방할 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의 절정이에요. 가장 센 약, 엠빅스가 아니라 70대 이상에게 가장 좋은 약, 구구정 옴지 매일 복용입니다. 교수님, 다음에는 이 약들을 드실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행동들과 약 없이도 도움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기로 했죠? 네, 이제부터는 생명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터넷 가짜약, 여러 약 동시 복용, 술 먹고 복용, 이런 위험 행동들, 그리고 응급 상황 시 대처법까지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계속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수님, 방금 70대 이상에게 가장 추천하는 3가지 약, 구구정 옴지메일, 자이데나 100mg 필요시, 8.50mg를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청취자 여러분, 이제 이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걸 선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이 약들을 안전하게 복용하려면 절대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하셨죠? 이제부터는 생명을 지키는 부분이에요. 어떤 행동들이 가장 위험한가요? 네, 이제부터는 진짜로 조심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응급실과 외래에서 직접 본 사례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과장 없이 정말 생명과 직결됩니다. 첫 번째, 절대 금지 1순위, 가짜약, 해외 직구약, 인터넷 불법약. 한국에서 정식 허가된 약은 병원 처방 더하기 약국에서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이나 해외 직구로 파는 약들은 함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심지어 성분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아요. 작년에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분이 가장 센 엠빅스라고 속여 판 가짜약을 먹고 혈압이 60, 30까지 떨어져서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78세 분이었는데 다행히 살렸지만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절대 손대지 마세요. 정품은 비싸도 생명값입니다. 두 번째, 절대 금지 2순위. 여러 종류의 발기부전제를 동시에 복용.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니 2가지 섞어 먹자.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PDE5 억제제끼리 중복되면 혈관 확장 효과가 과도해져서 심각한 저혈압이 올 수 있어요. 실제로 72세 환자분이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같이 먹고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세 번째, 절대 금지 3순위. 술과 함께 복용술 자체가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약까지 더하면 혈압이 급락합니다. 특히 소주, 막걸리처럼 도수가 높은 술과 같이 먹으면 위험도가 3배 이상 올라가요. 조금만 마시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네 번째, 가장 치명적인 금기, 질산염 니트레이트 계열 약과 병용 협심증 심근경색 치료제로 쓰이는 니트로글리세린, 이소소르비드 같은 약을 드시는 분은 발기부전제 절대 금지입니다. 병용 시 사망률이 급증해요. 고혈압 약 중에서도 일부와 상호작용이 있으니 반드시 의사에게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을 말씀하세요. 교수님, 듣기만 해도 소름 돋아요. 청취자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만약 복용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응급실 가야 할 상황은 어떤 건가요? 네, 다음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세요. 갑작스러운 시야, 흐려짐, 색 구분 안 됨, 또는 실명, 갑작스러운 청력 저하, 또는 2명4시간 이상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발기프라이아피즘, 심한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어지러움, 의식 저하, 이런 경우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대부분은 복용 후 30분, 1시간 안에 두통, 홍조, 코막힘이 생기는데 이건 일시적이고 자연스러운 거라 걱정 마세요. 하지만 위 증상은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교수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네요. 청취자 여러분, 약은 안전하게, 정품으로, 의사 처방대로라는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교수님, 이제 약 말고도 도움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죠? 영양제나 생활습관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약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먼저 이쪽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르기닌, 시트롤린, 아연, 비타민 D 같은 영양제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금연, 금주, 충분한 수면이 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합니다. 실제로 영양제만으로 3, 6개월 후에 효과를 본 환자분들이 많아요.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기대돼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이 무거웠지만 이 모든 게 건강한 노년을 위한 사랑의 조언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교수님, 방금 위험한 행동들과 응급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 정말 무섭지만 동시에 이렇게 조심하면 안전하게 쓸 수 있구나 하는 안도감도 들어요. 그런데 교수님, 약이 부담스럽거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약과 병행해서
더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약 없이도 도움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죠?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영양제와 생활습관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세요. 네, 아주 좋은 타이밍이에요. 사실 많은 70대 이상 환자분들이 약은 먹기 무섭다거나 부작용 걱정돼서 먼저 이 방법들부터 시작하세요. 결과적으로 3, 6개월 후에 선생님, 약 안 먹어도 자연스럽게 좋아졌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약만큼 즉각적이진 않지만 혈관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추천 영양제 L-아르기닌.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 NO를 만들어 혈관을 이완시키는 아미노산이에요. 하루 3지 정도 식후에 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가격은 한 달분이 3만 원 정도로 부담 적어요. 실제 사례. 광주 광산구 71세 정 선생님은 아르기닌 6개월 복용 후 아침에 일어나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이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약만큼 강하진 않지만 꾸준히 드시면 혈류가 좋아져서 발기력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두 번째, L-시트룰린, 아르기닌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 이상 올라가요. 아르기닌이 몸에서 빨리 분해되는 걸 막아줍니다. 하루 1, 오후 3찌, 가격 2, 4만 원, 아르기닌과 세트로 드시는 걸 강력 추천해요. 세 번째, 아연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합성의 필수 미네랄입니다. 70대 이상은 아연 부족이 흔해요. 하루 시범지 저녁 식후에 드세요. 한 달 분일 2만 원, 공복에 먹으면 속쓰림이 올 수 있으니 식사와 함께요. 네 번째, 비타민 D.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져요. 한국 시니어분들 70% 이상이 부족하죠. 하루 2형 아이유 아침 식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한 달분 1만 원 정도예요. 교수님, 이 네 가지를 조합하면 정말 좋겠네요. 아르기닌 더지, 시트롤린 더지, 아연 더지, 비타민 D 세트로 꾸준히 드시면 3개월 후부터 효과를 느끼신다고요? 네, 정확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심한 발기부전에는 한계가 있지만 경증, 중등도인 대부분 70대 분들은 이 조합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끼세요. 실제 사례, 울산 남구 74세조 선생님은 아르기닌과 아연을 3개월 드신 후 놀랍게도 자연스러운 발기가 돌아왔다라고 하셨어요. 약 없이도 가능하구나 하시면서 기뻐하셨죠.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네요. 영양제 외의 생활 습관으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생활 습관이 영양제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유산소 운동, 격렬할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 걷기, 수영, 자전거 주 3, 4회만 해도 혈관 건강이 크게 좋아집니다. 충분한 수면, 하루 7, 8시간, 밤 11시 전에 주무세요. 남성 호르몬은 수면 중에 가장 많이 분비돼요. 금연, 절주,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발기부전을 악화시킵니다. 술은 하루 1, 2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정기검진, 3개월마다 비뇨기학과 방문, 6개월마다 혈압, 혈당, 심전도, 1년에 한 번 남성 호르몬 전립선 검사 필수예요. 교수님, 영양제 더하기 생활습관 조합이 약만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새삼 느껴져요. 청취자 여러분, 약이 무섭다면 먼저 이걸부터 시작해보세요 라는 메시지네요. 네, 맞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즉시 강하게가 아니라 천천히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게 70대 이상의 진짜 행복한 성생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전체를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까요? 네, 교수님. 청취자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교수님의 30년 경험이 담긴 이 팟캐스트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